여기 모든 걸 가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삶을 살던 그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데요. 그는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그의 선택이 세상의 기준마저 흔들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퀀텀볼트라는 회사의 CEO이고 제 이름은 앰브로즈 르클레어예요. 우리는 양자 암호화라는 것을 사용하여 슈퍼 강력한 컴퓨터 보안을 만들어요. 복잡하게 들리는 이유는 실제로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 회사가 수십억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스위스 제네바의 거대한 빌라에 살아요. 제 친구들도 모두 부자예요. 그들은 큰 집, 멋진 차, 그리고 비싼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의 삶이라고 부를 만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조촐한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태양이 언덕 너머로 지고 있었고, 호수는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저는 잠시 목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나 이 집을 팔려고.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앰브로즈, 농담이지? 빅터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이 집은 제네바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중 하나인데 왜 그걸 팔려고 하는 거야? 저는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를 지었어요. 더 좋은 곳을 찾았어. 더 좋은 곳이라고? 어디? 모나코? 프랑스 남부? 그곳들도 좋지만 여기보다 좋지는 않을 텐데. 아니,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스위스 알프스의 안데르마트 페라리스라는 곳이야.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안데르마트 페라리스는 산속에 지어지고 있는 새로운 럭셔리 아파트 단지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파트라고? 빅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빌라를 아파트로 바꾸려고? 앰브로즈, 그건 미친 짓이야.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 아니, 우리의 세계에서는 더 크면 항상 더 좋은 거예요. 빌라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호수를 바라봤어요. 6개월 전에는 저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6개월 전, 럭셔리 생활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을 일이 생겼어요. 이 모든 것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 한국에서 온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은 파란색이었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그럴 만도 했죠. 저는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제 회사인 퀀텀볼트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제 전화벨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앰브로즈 르클레어입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앰브로즈 씨, 저는 한국 KT 이노베이션의 김영필 이사입니다. 곧 유럽을 방문할 예정인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KT 이노베이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스마트홈과 AI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시죠? 제가 호기심에 물었어요. 상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특별한 프로젝트에 관한 것입니다. 퀀텀실드의 기술과 잘 맞을 것 같아서요. 그의 비밀스러운 톤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저는 만남에 동의했어요. 며칠 후 김영필 이사와의 만남에서 그는 꽤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KT 이노베이션은 퀀텀실드의 보안 기술을 그들의 차세대 스마트 리빙 시스템에 통합하고 싶어 했고 이 협업을 위해 저를 3개월 동안 서울로 초대했어요. 그가 제안한 비즈니스 기회는 꽤 흥미로워 보였어요. 좋은 비즈니스네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여행할 때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저는 5성급 호텔에 머무는 것을 선호해요. 숙소를 호텔로 잡아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엠브로즈 씨, 물론 5성급 호텔도 가능합니다만 혹시 럭셔리 아파트는 어떠실까요? 그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5성급 호텔보다 더 좋은 아파트라고요? 불가능해요. 저는 어릴 적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이웃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얇은 벽이 생각났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 작은 엘리베이터. 비좁은 주방과 욕실. 그건 좀 곤란한데요. 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얘기했어요. 엠브로즈 씨, 저희 아파트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 다를 거예요. 럭셔리 아파트는 호텔보다 넓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당신께 그걸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안 드신다면 바로 호텔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정말 잃을 게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가 형편없다면 언제든지 호텔로 옮겨준다는데. 좋아요. 그럼 서울에 가서 한국의 놀라운 아파트를 경험해 보겠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온 저는 빌라를 걸어 다녔어요. 주방의 대리석 조리대를 손으로 쓸었어요. 비싼 예술 작품 컬렉션을 바라봤어요. 테라스에 서서 인피니티 수영장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파트가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급하게 출장 준비를 마치고 저는 한국으로 향했어요. 서울까지의 비행은 12시간 넘게 걸렸어요.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하늘은 검은색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공항에는 KT 이노베이션의 직원이 저를 마중 나왔어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엠브로즈 씨, 그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동안 저는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도시를 바라봤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도로는 움푹 패인 곳 하나 없이 매끄러웠고 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그리고 건물들, 그것들은 아침 빛을 반사하는 유리로 덮여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몇몇은 유럽 건축에서는 본 적 없는 이상한 형태를 하고 있었어요. 괜찮은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처음이신가요? 직원이 제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방문객들이 놀라워해요. 한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매우 빠르게 발전했어요. 달려 우리는 한강변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엠브로즈 씨가 3개월 동안 머무실 레미안 원베일리입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서 위를 올려다봤어요. 이게 아파트 건물인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않고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엠브로즈 씨의 집은 35층 펜트하우스입니다. 들어가니 양복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어요. 엠브로즈 씨, 레미안 원베일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콘시어지입니다. 머무시는 동안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24시간 이용 가능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현관문을 지나는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한강뷰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이것은 파리의 리츠 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보다 더 멋지네요. 저는 속삭였어요. 콘시어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것은 저희의 표준 이그제큐티브 아파트입니다. 침실, 홈오피스, 식당, 그리고 완벽하게 갖춰진 스마트 주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까요? 그는 저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며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연해 주었어요. 조명, 블라인드, 온도, 심지어 음악까지 모두 음성 명령이나 태블릿을 통해 제어할 수 있었어요. 냉장고는 안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무엇을 사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욕실의 거울은 이를 닦는 동안 뉴스를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사실 놀라웠던 건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발을 통해 퍼지는 따뜻함이었어요. 바닥이 따뜻해요. 콘시어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손님. 이것은 온돌이라고 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바닥 난방 시스템입니다.
서양 시스템처럼 공기를 데우는 대신 바닥을 직접 데웁니다.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편안합니다. 저는 발 아래에 기분 좋은 따뜻함을 느끼며 집안 곳곳을 걸어 다녔어요. 제네바의 제 빌라에서는 난방을 최대로 틀어도 대리석 바닥은 항상 차가웠어요. 겨울에는 항상 슬리퍼를 신어야 했어요. 콘시어지가 떠난 후 저는 아파트를 더 둘러봤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저는 제네바에 있는 제 아내 카밀에게 전화했어요. 이곳을 믿을 수 없을 거야.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 정말 놀라워. 우리 빌라보다 더 좋아요? 그녀는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다른 거지 반드시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언가 맞는 느낌이 있었어요. 기술, 편리함, 따뜻함. 모든 것이 더 좋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방식이요. 달라,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겠어. 저는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아파트가 제 맞춤 제작된 7억 유로짜리 빌라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정한 럭셔리는 어쩌면 크기에 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에 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서울에서의 3개월은 예상보다 빠르게 지나갔어요. 3개월이 끝나고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한국을 떠나는 것이 슬펐어요. 저는 아파트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편리함, 기술, 그리고 특히 따뜻한 바닥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곧 다시 방문해주세요. 공항에 배웅을 나온 김영필 이사가 말했어요. 그럴게요. 저는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들을 스위스에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한국은 세계에 제공할 것이 많아요. 제네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서울에 아무것도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고 갔어요. 그저 또 하나의 출장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발견했어요. 제가 마침내 제네바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지고 있었어요. 태양은 산 뒤로 지고 있었고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제 빌라는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이 보였어요. 크고 인상적이고 아름다웠어요. 카밀이 나와서 저를 맞이했고 저를 큰 포옹으로 감쌌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제 뺨에 키스하며 말했어요. 저는 아내와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대리석 계단이 있는 거대한 현관을 둘러봤어요. 갑자기 춥고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제가 말할 때 목소리가 울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카밀이 제 표정을 알아차리고 물었어요. 아니, 저는 빠르게 대답했어요.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집안을 다니면서 전에는 의식하지 않았던 것들을 계속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봄이었는데도 제 발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갑자기 서울 아파트의 온돌 난방이 그리워졌어요. 거실 공간과 거대한 침대가 있는 큰 방은 너무 크고 텅 빈 느낌이었어요. 대리석 조리대와 금장식이 있는 욕실은 과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저는 조용했어요. 카밀은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지만 저는 반쯤만 듣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의 아파트에 있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제 빌라에 점점 더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전에는 한 번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큰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난방 시스템이 비효율적이었어요. 집을 데우는데 몇 시간이 걸렸고 바닥은 항상 차가웠어요. 제가 최첨단이라고 생각했던 스마트 홈 시스템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에 비해 투박하고 제한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파트로 이사 갈까?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아파트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빌라가 있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경험한 것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편리함, 기술, 따뜻함, 모든 것이 인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방식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많은 공간이 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왜 더 적은 공간을 원하죠? 우리는 이 모든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작더라도 더 편하고 효율적인 집일 수도 있어. 그날 밤, 저는 제 눈에 띄는 집을 찾았어요. 안데르마트 페라리스. 스위스 알프스에 건설 중인 새로운 럭셔리 아파트 단지였어요. 특별한 점은 스위스 개발자와 한국 건설회사 사이의 협력이었다는 거예요. 설명에는 온돌 바닥 난방과 고급 스마트홈 기술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카밀과 저는 직접 건설 현장을 방문해보기로 했어요. 알프스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인지. 누가 7억 유로짜리 빌라를 포기할까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제가 사는 곳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방식까지 바꾸려고 한다는 것을. 알프스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해졌어요. 사방에는 눈 덮인 산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고 하늘은 제가 본 중에 가장 밝은 파란색이었어요.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앞쪽의 건설 현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산 배경에 맞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몇 개의 현대적인 건물들을 볼 수 있었어요. 유리와 강철 구조물은 그 지역의 전통적인 목조 오두막과 비교하면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였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한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엠브로즈 씨, 저는 소피아 웨버,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모델하우스를 안내하며 걷는 동안 그들의 비전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스위스의 품질과 한국의 혁신을 결합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알프스의 대부분의 럭셔리 개발은 전통적인 디자인에 중점을 둡니다. 많은 목재, 돌 벽난로, 그런 종류의 것들이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럭셔리가 그저 전통적이고 비싼 것이 아니라 현대적이고 편리하고 편안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서울에서의 생각을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회사는 스마트홈 기술과 유명한 온돌, 난방 시스템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져왔어요. 소피아가 계속했어요. 우리는 그것이 1년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난방이 필수적인 알프스 기후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조정했어요. 부분적으로 완성된 펜트하우스를 걸어가면서 저는 이미 그 잠재력을 볼 수 있었어요. 공간은 개방적이고 밝았으며 거대한 창문은 저의 숨을 먹게 하는 산 전망을 액자에 담고 있었어요. 모든 바닥에는 온돌 난방이 있어요. 소피아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스마트 홈 시스템은 5가지 다른 언어로 음성 제어가 가능해요. 창문으로 걸어가서 산을 바라봤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제가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펜트하우스도 지금 계약 가능한가요? 저는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펜트하우스는 4개의 침실과 개인 옥상 테라스가 있는 저희의 야심작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카밀은 한동안 조용히 주변을 살폈어요. 여기는 정말 평화로워요. 그럼 이 집으로 결정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그날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어쩐지 마음이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더 이상 필요 없는 무거운 코트를 벗어던진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안데르마트 페라리스가 완성되었고 카밀과 저는 우리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어요. 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온돌 바닥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스마트 홈 시스템은 서울에서의 것보다 더 발전되어 있었어요.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저는 조명, 온도, 음악, 블라인드를 제어할 수 있었고 심지어 배달될 식료품도 주문할 수 있었어요.
전망은 모든 방에서 멋졌어요. 통창유리를 통해 바라보는 알스프산의 절경은 정말 끝내줬어요. 아침에는 파자마를 입고 커피를 마시며 산봉우리 위로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사한 지 2주 후, 저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들이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해주길 원했어요.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들의 표정이 점점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바닥이 따뜻해. 빅터가 놀라서 아래를 보며 외쳤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말했던 온돌 난방이야. 그들은 스마트 홈 기능, 효율적인 공간 활용, 특히 따뜻한 바닥에 감명을 받았어요. 여기 전망 끝내준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빅터가 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나는 중요한 것을 배웠어. 진정한 럭셔리는 가장 큰 집이나 가장 비싼 것들을 갖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잘 사는 것에 관한 거지. 편리함, 편안함, 그리고 품질과 같은 것들. 제 친구들은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떠나기 전에 저를 테라스로 데려갔어요. 다른 펜트하우스가 아직 남아있을까?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 개 남은 것 같아. 하지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이틀 후, 빅터는 안데르마트 페라리스의 마지막 펜트하우스를 계약했어요. 이 새로운 종류의 럭셔리 주거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스위스 라이프스타일 잡지의 기자가 우리의 한국에서 영감받은 알프스 홈에 대한 기사를 쓸어왔어요. 그 기사는 바이럴이 되었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온돌 난방과 스마트 홈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스위스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는 안데르마트, 페라리스에서 일했던 같은 한국 건설회사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어요. 그들의 새 프로젝트는 K-알프스라고 불렸고, 스위스 전역에 한국식 스마트 리빙을 가져올 것을 약속했어요. 저는 부동산 잡지에서 트렌드세터 또는 비전가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저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발견한 기술 기업가였을 뿐인데요. 어느 날, 카밀과 저는 소파에 앉아 창문 밖으로 눈이 부드럽게 내리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카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와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위지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건 신발을 벗고 발 아래의 따뜻함을 느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